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자기계발서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메슬로우의 5대 인간의 5대 욕구에 관해서 그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단계인 자아실현,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 또 욕구와 욕망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인터넷 치면은 메슬로우의 5대 욕구가 쫙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까지도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바로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뭐 첫 번째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안전의 욕구. 이거는 모든 동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원초적인 생존하고 관련된 원초적인 욕구라고 해요. 우리가 생리나 안전은요. 이게 왜냐면 우리 목숨이 살아있어야지 뭔가를 요구해도 요구할 수 있죠. 그렇죠? 이건 아주 기초적인 욕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사회적 욕구. 그렇죠. 사회적 욕구. 이것도 찾아보시면 인간은 자기 혼자서는 절대 살 수 없다고 하지요. 왜요? 이게 욕구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욕구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없으면 신체적인 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올 수 있어. 이거는 누군가 내가 싫다고 해서 거부할 수도, 내가 좋다고 해서 많이 가질 수도, 그게 아니라 충족이 돼야지. 이 기본적인 다섯 가지 욕구가 충족이 돼야지 우리 몸이나 정신이 기본적으로 잘 돌아간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역할을, 인간이 가져야 할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적 욕구는 인간은 다른 사람들하고 상호 소통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어때요?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를 받지만 받아서 밖으로 나와요. 밖으로 나오면 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나요? 다시 상처받은 그 사회 안으로 가고 싶지요. 그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 마음이 올라온다는 건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내가 선택이 아니라 그거는 내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생리, 두 번째 안전, 세 번째 사회적, 요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쉽게 찾아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가 여러분들, 네 번째가 이제는 뭐 사회적 존중, 뭐 타인 존중. 그러는데 저는 이 네 번째를 잘 해석하면 자기 존중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자존감. 이것도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자기 존중 욕구라고 되어 있는 거, 욕구. 아까 제가 욕구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취하고 싶다고 취하고 내가 버리고 싶다고 해서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자기 존중, 자존감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이 자존감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야지 우리가 보통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 자기 존중이 없는 경우에 어떤 일들이 있나요? 맞아요. 자기를 존중 안 하면 어떻게 역으로 다른 사람만 존중하게 되면 나는 없고 다른 사람의 삶을 내가 쫓아서 사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왜? 이거는 자기 존중, 자존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이 메슬로우가 인간의 다섯 가지 기본 욕구 해 놓은 이유는 이게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자존감도 어느 정도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이게 없으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문제가 일어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자아실현. 좀 두 개가 비슷하죠. 결국에는 여러분들, 맞아요. 1번의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이 돼야지, 어떻게 해요? 먹고 자고 하는 문제가 돼야지 안전이 오고, 안정적인 생활이 돼야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내가 위해서 뭔가를 쓰려는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고, 사회적 관계가 무난하게 별탈 없이 돌아가야지,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욕구가 뭐예요? 자기 존중, 자존감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때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바쁘면, 먹고 사는 게 힘들면 이 자기 존중까지 가는 게 어려워요. 왜? 지금 생존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생존에 에너지를 쓰는 것만도 벅차요. 그러니까 그 윗단계, 자기 존중이나 자아 실현은 갈 수가 없는 거야. 거기까지 에너지를 줄 수가 없어. 이게 지금 요즘 사람들의 사실은 현실이죠. 그렇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어, 진짜 먹고 사는 게 되는데도 자기 존중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먹고 사는 게 안 돼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모르니까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다양하지요. 그렇죠? 그리고 뭐야? 나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기준이나 다른 사람들 기준을 따라가다 보니까 예, 미처 나에 대한 자기 존중에 대한 자아 실현에 대한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정말 다양하게 하는 분들보다 안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요. 그리고 어떻게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바쁠 때 50대까지는 그냥 생리적인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인 욕구만 해도 불평은 하지만 뭔가가 삶에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의 삶이 너무 바쁘니까 사실 50 전까지는 자기 존중을 생각도 못 하고 있어요. 화는 나요. 그 전에 화는 나지만 뭐 때문에 화가 나는지는 몰라. 그런데 50대 넘어가서는 생존의 삶이 조금 바쁜 게 조금 좀 이제는 바빠지는 게 덜 바빠지는 시기가 오면 그때부터 뭐가 올라와요? 그쵸? 외로움, 뭐 쓸쓸함, 공허함. 이거에 근본적으로 이런 감정들이 올라오는 첫 번째 원인은요, 바로 자기 존중, 자아 실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메슬로우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 존중도 욕구야. 자기 존중을 어떻게 보면 뭐 욕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인 거. 자기 존중과 자아 실현은 욕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적어도 30대, 40대에는 생존의 삶 안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자기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행동들을 생존의 삶을 살 때, 30대, 40대에는 많이 넣기는 어려워요. 80%는 생존의 삶을 살고, 그래도 20%는 자기 존중이나 자아 실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나라, 내가 태어난 나라의 문화적인 특성이나 사회적인 그 분위기나 기타 여러 가지가 영향을 끼치지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50 넘어서도 못 하시는 분들 진짜 많죠. 생존의 삶이 바쁘고 또 50 넘어서는 이런 개념 자체를 사실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계속 얘기한 대로 무의식의 삶을 사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가 없는 거야. 그냥 내 조상이 살았던 대로, 내 부모님이 살던 대로, 그게 정석이려니 생각하고 좋다 나쁘다의 개념 없이 가끔 기분 안 좋고 꿀꿀하고 외롭고 공허할 때도 있지만 그냥 당연한 인간의 감정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무시해 버리죠, 여러분들. 이게 결국에는 제가 지난 유튜브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내 지식 안에서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지식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책으로 보든지 아니면은 찾아봐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여기서 확장을 좀 시키셔야지 이게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도 맛있는 음식이 있는 걸 아는 사람이 먹어보고 싶지, 그거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있다 없다를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욕구, 자기 존중이나 자아 실현 욕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기 존중 욕구, 이거 가장 쉽게 드릴 수 있는 건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자기 존중을 한다? 사실 조금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뇌는 추상적인 거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존중한다 생각하면 이게 우리 뇌에 타는 좀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역으로 바꾸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봤을 때, 와, 좋아 보인다. 아니면 본받고 싶다. 아니면 닮고 싶다. 아니면 좋아하는 성향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거기서 내가 배우고 싶은 거 하나만 여러분들, 아니, 뭐 계속 하나만 하시면 안 되고요. 처음 시작은 하나 하고 나면 또 그 다음에 하나. 이렇게 하는데 처음 시작은 하나. 항상 제가 얘기하죠. 우리 삶의 모든 변화는 크게 뭔가를 바꿔서 변하는 게 아니라 소소한 하나가 삶의 틈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 틈으로 바람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다 보면 나중에 이 틈 때문에 커다란 바위, 나의 무의식이 깨지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꺼번에 욕심 부려서 막 많이 많이 한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자기 존중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의 성향이나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만 여러분들 삶에 넣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여러분들 삶에서 실천하면 그거 자체가 내가 이걸 했네. 그래서 여러분들 뿌듯한 마음이 들어요. 그 뿌듯한 마음이 뭐예요? 자존감을 올려줘요. 그 뿌듯한 마음이 자존감을 올려주면 어떻게? 다음에 또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삶을 조금씩 바꿔야지 나의 모든 뭐 생활의 몇 프로를 확 바꾼다? 그거 절대 안 돼요. 왜? 우리 뇌는요, 안 해본 것을 하는 걸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심하게 많은 시간을 바꾸는데 쓰다 보면 어떻게 며칠 안 가서 작심삼일이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이 계속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안 하던 걸 하니까 거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생각보다 제가 계속 얘기해요. 우리 의식보다 우리 몸이 배어 있는 무의식이 힘이 더 세다. 그리고 뭐요? 더 빠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식으로 아니야 해야 돼 하지만 우리 몸이 싫어하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싫어하지 않게 모르게 살짝살짝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은 걸 바꿔서 그거를 한 달, 두 달, 세 달 하고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한테 느끼는 감정이 좋은 감정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자기 존중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쌓이다 보면 이게 하나씩 하나씩 바꾸다 보면 네, 여러분들이 크게는 아니지만 조금씩 차츰 올라오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삶이 만족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자기 존중을 조금씩 하면서 어떻게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자아 실현이에요, 여러분. 자아 실현. 자아 실현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실현하다. 실현하다는 뭐야? 행동하다. 자,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이게 가장 가장 마지막 단계로 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옛날이나 고대 때나 지금이나 자기 맘대로 하기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제가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한번 할 텐데, 자기 맘대로 인간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세운 게 뭐냐면, 가면. 우리가 그 가면을 자아라고 하는데, 자아가 그래서, 우리 몸에 하나가 아니라 뭐라고 해요? 여러 명. 일반적으로 과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자아가 3명 정도 얘기를 해요. 왜요? 내가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못해. 그럴 때는 어떻게? 다른 자아의 얼굴, 가면을 쓰고 내가 아닌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내숭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우리가 행동과 말투와 여러 가지가 바뀌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지 절대로 우리의 속이 새카만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아 실현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자유롭게 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가족에게조차도 그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면 아니면 나쁜 영향을 주면 안 되는 조건 하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 이거 여러분들 아주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면서 가족한테 안 좋은 영향 주면서 하는 건 절대로 자아 실현의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자아 실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사회적인 문화 탓이나 사회적인 문화적, 사회에 깔려 있는 문화나 내가 태어난 문화의 성향이나 내 부모님의 성향이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유전인자에 있기 때문에 판을 깔아줘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같이 문화가 있죠. 튀는 걸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금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10가지가 있으면 이 문화에서 우리가 문화는 같이 했는데 갑자기 나 다 나 혼자 할 거야. 이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요. 그치요? 가족도 놀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10가지가 있으면 10가지 중에서 한 5가지는 양보, 5가지, 한 7가지 양보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를 두세 개만 넣어도, 두세 가지만 넣어도 굉장히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만족도가 올라가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만족도뿐만이 아니라 자아실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해야지 내 정신적인 거나 육체적인 거나 나중에 안 아파요. 이거는 우리가 선택이 아니야. 나중에 나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공허하고 쓸쓸하고 이게 다 아픔으로 오잖아요. 그걸 사전에 예방하려면 30대 때는 한두 가지 생존의 삶 8가지 넣고 2가지, 8가지는 가족도 들어가요. 그리고 2가지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40대는 조금 늘려서 한 3가지, 4가지 하고 50대는 조금 더 늘려서 4가지, 5가지 정도 하고 60대는 다 키워놨으니까 내 맘대로 하고 이렇게 여러분 이거를 안 하면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한국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 난 생존의 삶 살고 있는데 난 직장 생활 바빠서 안 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안 돼.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나중에 정년 퇴직하고 60 넘어서 할 거야. 이거 여러분들 어, 착각이세요, 여러분들. 왜? 우리 뇌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 해본 건, 안 하려는 습성이 아주 강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30대, 40대도 안 하는 거는 좀 두렵죠? 하기가 겁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60대 돼서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걸 할 수 있다, 없다? 절대 하기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우리 뇌한테, 우리 몸한테 미리 학습을 시켜야 돼요.
젊었을 때부터 시간 틈틈이 어? 그걸 하셔야지 60대 돼서도 아, 내가 옛날에 해봤지 하고 그거 내가 기억을 하고 그거에 대한 저항감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할 용기가 나지 한 번도 안 해본 거는 절대 한 발자국도 뛸 수가 없어요. 절대 새로운 세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바보 같은 게 아니고 우리가 용기가 없는 게 아니라 인간의 뇌가 인간의 몸이 작동하는 원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기 존중. 여러분들 1번, 2번, 3번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문화상. 근데 4번, 5번, 자기 존중과 자아 실현은 나이에 따라 조금씩은 해 놓으셔야지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조금, 많이도 아니에요.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많이 드릴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으니까 꼭 젊었을 때 이거를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욕망. 욕구는 여러분들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야. 그리고 욕구가 없으면 충족이 안 되면 정신적인 거나 육체적으로 병이 와요. 하지만 욕망은 아니에요. 욕망은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욕망이 봐서 없어도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내 정신세계나 내 육체세계에 병을 주지는 않아요. 그냥 갖고 싶다 정도는 할 수 있겠지.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공허하다, 쓸쓸하다 그 느낌은 받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은 얼굴이 생긴 게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태어난 유전인자가 다 다른 것처럼 이 욕망하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응? 그런데 여러분들, 이 욕망을 우리가 이 살아있는 걸 느끼려면, 보세요. 욕구는 내가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야. 진짜 기초적인 거야. 자기 존중이 없어도 병이 와. 신체적으로. 외로움, 공허함, 쓸쓸함, 외로움. 그런 것들이 다 나중에 병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존중, 자아 실현이 없으면 육체적인 거나 정신적으로 병이 오는데, 욕망이 없어서 오지는 않아. 하지만 여러분들 기본적인 욕망이 없으면 이거는요 삶이 재미없어요. 왜? 여러분도 어떻게 먹고 자고 그냥 기본적으로 회사 왔다 갔다 하고 어? 자기 존중은 되지만 이 삶이 재밌게 흘러가려면 어떻게 내가 내 존중도 하지만 목표를 세워서 아 그래 내가 집은 있어요. 집 살 집은 있어. 근데 좋지는 않아. 뭐 어때? 그냥 사는 집 있잖아. 나 안전하게 지켜주잖아. 이래도 어쩔 수는 없지만 아 그래? 그러면 이 집에서 조금만 더 좋은 곳으로 가자. 이렇게 내 욕망을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욕망이, 근데 너무 나하고 어울리지 않는 과한 욕망. 이거는 우리한테 상처를 줘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욕망,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욕망. 여러분들 내가 집에 24평에 살아. 그런데 24평에서 30평까지는 한번 좋은 곳은 아니지만 옮겨볼 수 있겠다. 이거는 욕망보다 목표가 맞지요. 목표. 욕망도 욕망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좋은 욕망이고 목표인 거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좀 더 열심히 일도 하고 일하는 게 즐겁다 안 즐겁다? 즐겁지요. 왜? 요만큼만 더 내가 노력하면 좀 더 좋은 주거 환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우리 인간한테는 쾌락이에요. 어느 정도는. 중요한 건 내가 갖지 못하는 거, 내가 이룰 수 없는 거, 과한 욕심,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만약에 진짜 25평에 사는데 50평으로 갈 거야. 내 친구가 50평에 갔어. 나도 50평에 갈 거야. 이거 어떻게 해요? 못 가면 상처가 되죠. 상처가 되죠. 그리고 누구를 괴롭혀요? 또 가족을 괴롭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욕망이 뭐 없어도 가족이 뜻만 맞으면
뭐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살아가는 느낌을 받으려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으려면 여러분들 단계에서 이게 또 자아 실현도 돼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요래, 내 상황이 이렇고 한데 나를 업시키는 것도 자아 실현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 나를 업시키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지만 그러면서 어떻게 내 가족을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집, 과하지 않게요. 이걸 목표로 해서 가족이 같이 똘똘 뭉쳐서 이루는 것도 굉장히 큰, 어, 자아 실현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한 욕망만 빼놓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는 욕망은 거기 욕망이라고 했지만 목표에 넣고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의미가 될 수 있고 자아 실현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저도요.